네, 이어서 앞서서 만나봤던 자동차 섹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900선을 장중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진짜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2,900선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완성차 쪽이 잘 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저희 이제 이데일리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도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안전하긴 하죠. 근데 저도 안전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얘기 많이 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자에는 정답은 없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은 메리트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안 좋냐? 아니죠. PER, PBR 수준으로 보면 너무 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과연 현대차가 미국에 상장됐다면 지금 시총일까? 네,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너무 싼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관세라든지 특히나 품목 관세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가 진행이 됐을 때 공유 차량이 되니까 그죠.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는 자동차에 대한 총량 자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향후에 과연 매력도가 높을까라는 부분. 근데 또 반대로 자동화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는 유지가 될 테니 어쨌든 로보택시로 바뀌어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이제 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관점은 배당 분리과세 같은 추가적인 트리거가 나와주느냐.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나오면 자동차 몰빵해야 됩니다. 거의 그 정도의 멘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혹은 그런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왜? 지금은 인기가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실리콘2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역적주가 될 뻔했거든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고가 또 갱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유럽 쪽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좋은 건데 물론 오늘자 수출입 데이터 보면 자동차 잘 팔리긴 했어요. 근데 최근의 기조를 보면 잘 팔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만 원 밑에서 움직이다 오늘 이제 좀 기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품목 관세가 뒤집어지거나 배당 분리 과세만 뒤집어지더라도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너무나도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순환매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싸다고 해서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당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다시 지금 올라온 2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주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14에서 15%는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얘기 많이 했다가 좀 많이 혼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싸죠. 싼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53,000원, 52,000원 기점으로 보면 한 14%, 15%가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못 올라온 산업군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에 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거 40% 넘게 올랐죠. 나머지 방산, 소선방산 변압기 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 너무 안 가긴 해서 키높이를 맞추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누리려면은 뭔가가 필요하다. 삼성은 HBM에 대한 얘기, 현대차는 관세 혹은 배당 분리과세. 네. 이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연입니다. 조연이어서 근데 보니까는 조연인데 잘하네. 너무 좀 저평가돼 있었다. 그런데 이걸 주연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전혀 아니다. 좀 이렇게 애매하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기업이 딱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요거 3개 중에서는
뭐 탑픽 있으세요? 저는 모비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냥 오리지널 펀더로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주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제일 늦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트리거에서 이제 모비스가 움직였고요. 뭐 이제 다들 글로비스로 헷갈려 하시는데 지배구조의 핵심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모비스로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모비스로 갔다가 모비스로 다시 돌아오기 다시 때문에. 돌아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비스를 보는 게 맞고요. 또 모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본업이 안 좋냐? 아니죠. 자동차 쪽에서 매출 비중 전장용이 38%나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지분 가치들이 높아진 뭐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부각돼서 올라간다. 그럼 모비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또 중간 배당이라든지 배당 성향에 대한 확대를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 격에서도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있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대비했을 때는 차트가 그래도 내려와서 횡보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저 박스 뚫고 가면은 물량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지금은 시장이 거의 뭐 성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이 가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갑니다. 하나 시스템 보세요. 전거래 20몇 프로 올랐죠. 25%인가 올랐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 하나 시스템 시가총액이 그래도 꽤 높은 회사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부담이 지금은 줄어들수록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뭐 승계나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몇 년 동안 계속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중에서도 좀 가장 후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지주에서 올라간 만큼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상방이 엄청 열리겠죠. 근데 현대차, 기아, 모비스 중에서 그런 지주 느낌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모비스로 선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종목에서 뭐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중장기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면은 모비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모비스, 그러니까 부품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뭐 현대 모비스는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네. 지주사로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간 거 보면은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주가요. 만약에 모비스가 지주회사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승계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없다고 본다면 이거 엄청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지금 주가가 이제 28만 원대니까 만약에 상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런 비슷한 이슈 있을 때 4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저 그렇게 보면은 30만 원대 초중반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3만 원 정도까지 만약 그게 정확하게 부각이 된다면 지금보다 상방 한 20% 이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매물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죠? 네.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보면 다 한 3년짜리, 5년짜리 월봉을 뚫었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모비스가 요번에 이제 뚫어버린 이 종가상 이게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끝나서 만약에 버텨준다면 이게 4년짜리를 뚫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럼 상방이 요 보시면 요 밑에서 계속 놀다가 한번 뚫었을 때 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매력적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월봉상 박스를 뚫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박스권 상단이랑 하단 라인 시작하는 점이 3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모비스가 이렇게 고가권을 뚫어주고 월봉상 지금 정배열 초입 부분인데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32만 원대, 33만 원대는 한번 트라이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 3.4%대 급등 나오면서 28만 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보다 약 20%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데 꽤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왔던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지난 4년간의 흐름을 좀 깨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상방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는 이번 주에 이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대차, 기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를 저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동차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셨는데 뭔가 하는 느낌이에요. 와, 아무래도 네. 좀 재미없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는 사실 좀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기아
요 각자의 메리트 그리고 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랑 기아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답답하셨다라면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너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미국 쪽 관련된 공장 했을 때 급등 그죠.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그런 이제 트레이딩으로 너무 급등을 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셨다면 안정적으로 그냥 이거 실적 좋으니까 쌀 때 천천히 모아가지고 맞아. 배당받고 유지하다가 올라가면 저번처럼 팔아야지. 저번에 밸류업 있을 때 13만 원, 12만 원 뭐 이때 사신 분들 그 엄청난 오명을 들으면서 그딴 거 왜 사냐. 요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현대차 죽어도 못 가요. 이랬었던 게 15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더블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시는 종목이지. 삼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 지금 삼성을 먼저 고르면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이닉스가 시총도 지금 더 싸죠? 실적 더 잘 나오죠? 산업적으로 더 수혜 많이 받죠? 그럼 당연히 얘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을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치.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해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을 때 지수의 패시브 수급까지 본다면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용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목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품목 관세라는 이슈가 있었고 자동차는 이게 타격이 엄청 큽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반도체에 막 엄청 투자한다고 막 읍소하고 막 뭐 한 10분의 1 정도 막 투자하고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만큼 자동차는 그런 품목 관세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았잖아요. 그럼 사실 자동차 업종을 트레이딩이나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일단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 기아는 사실 뭐 좀 물려도 계속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방송에서 물 타셔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건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더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세 차익 생기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아가는 거고 또 상법 개정이 되면 결국엔 자사주 처분해서 집에 그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토픽이 나오면 진짜 이쪽은 엄청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살 때면 이미 가격 높아져 있고 그죠. 예. 손이 많이 안 나고 물량 많이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차분히 천천히 근데 이제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쏟으면 사리가 막 돋으니까 사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대기아 지금 가격대면은 한 번에 거치로 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주마다 혹은 월마다 딱 일정 금액 정해놓고 지금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시즌인 거지. 예를 들면 17만 원대 갔다, 18만 원대 갔다. 이때는 살만하죠. 왜냐면 그죠. 이전 가격대 박스권까지 내려왔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지금 또 좀 저가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거치로 하기보다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플랜 짜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대세 상승에 따라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크게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거의 3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게 자동차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